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으며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였고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어젯밤 남긴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것입니다. 혹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금치 나물을 꺼내 다시 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늘 해오던 것처럼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이 죄스러웠고 남긴 것을 다시 먹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105년을 살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조용히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몸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그저 도구인 줄 알았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버티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한 수단.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1년을 넘기고 나서는 알게 됩니다. 몸은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그릇입니다. 세월을 담는 그릇. 당신이 살아온 시간 전부를 조용히 안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오래 쓸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30살의 몸은 웬만한 것을 이겨냅니다. 잠을 못 자도 다음날 일어나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70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면역력은 조용히 약해지고 소화기관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며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동년배들이 왜 그토록 빨리 쇠약해지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많은 부분이 거창한 병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음식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저 70세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데워서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지만 크게 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오랫동안 괜찮다고 여겨왔지만 사실은 조용히 노년의 몸을 위협해 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겁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날들을 더 건강하게, 더 품위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살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삶을 지키는 지혜는 대단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금치에서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는데 그 밥상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시금치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전날 저녁에 만들어 두었다가 아침에 다시 데워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자가 65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속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마다 위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 원인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시금치 나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금치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금치를 비롯한 잎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채소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 처음 조리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한번 조리된 시금치를 다시 가열하면 그 안에 남아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아질산염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몸은 다릅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위장의 점막이 얇아지고 몸 전체의 해독 능력이 서서히 낮아지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아질산염이 반복적으로 위장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매일 아침 위장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30살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남으면 내일 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90을 넘기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나이 들어서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일찍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노년의 건강을 가르는 작은 경계가 됩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깻잎, 부추, 쑥갓, 근대처럼 잎이 넓고 색이 짙은 채소들은 모두 질산염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 채소들은 처음 조리했을 때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남았다면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되도록 소량씩 그때그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노년의 몸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그 마음을 완성시켜 줍니다. 잎채소는 신선할 때 드십시오. 한번 조리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드십시오. 남은 것은 아깝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 채소 한 접시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막 30을 넘긴 나이였고 나라 전체가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릴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이 남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솥 안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버리는 것은 죄악이었고 남긴 것을 다시 먹는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습관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분들의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밥을 짓고 나서 상온에 오래 두면 그 안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균은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냄비에 끓여도 이미 만들어진 독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을 가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가열되지 않으면 살아남은 균이 더 활발하게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구역질, 구토, 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앓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몸, 면역력이 조용히 낮아진 몸에서는 그 회복이 훨씬 더디고 때로는 탈수와 체력 저하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이 사실은 몸의 작은 위험을 반복적으로 들이밀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한두 번으로 당장 큰 탈이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매번 그 밥을 꺼내 데우는 행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밥을 지은 뒤 1시간 이내에 드시지 않을 양은 바로 냉장 보관하십시오. 상온에 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냉장 보관한 밥은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좋고, 드실 때는 충분히 뜨겁게 데워 중심부까지 열이 고루 전달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한 끼에 드실 만큼만 지어서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입니다. 밥솥 안에 남은 밥을 보며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은 밥 한 그릇을 아끼는 것보다 여러분의 몸 하나를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남긴 것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지혜도 바뀌어야 합니다. 105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의 생존 방식이 오늘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이를 지혜롭게 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밥솥 뚜껑을 닫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밥이 내일 아침 나의 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세 번째 이야기는 계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건강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두었다가 아침에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오랫동안 의심 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을 훌쩍 넘기면서부터 그 친구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병도 없었고 식사량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계란을 데워서 먹느냐고. 그는 잠시 멈추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식품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계란을 한번 익히면 그 안에 단백질 구조는 열에 의해 변형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상태에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변형된 단백질을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더 변성되면서 소와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젊고 소화력이 강한 몸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몸은 소와 효소의 분비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몸에 두 번 열을 받아 굳어진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장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디며 때로는 복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삶거나 부친 계란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살모넬라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날계란보다 오히려 익힌 계란에서 더 빠르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껍질이 제거되거나 조리된 계란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고열, 심한 설사, 구토를 동반하며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심각한 탈수와 전신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때운다고 해서 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30살에 계란을 삶아두고 사흘이 지나도록 꺼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몸이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읽고 계신 이른이 넘으신 여러분은 그때의 저와 다릅니다.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변한 몸에는 변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괜찮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계란은 드십시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조리하십시오. 삶은 계란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틀 안에 드십시오. 그리고 한번 익힌 계란은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계란은 새로 시작하는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 익혀서 드십시오. 그것이 계란이 여러분의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온전히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즐겼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면 해가 된다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방식을 잘못 고르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란 하나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삶의 지혜는 드러납니다. 작은 것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큰 것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감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감자는 오랫동안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값이 싸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며 어떻게 조리해도 맛이 있습니다. 저도 감자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친숙한 음식이고 전쟁 중에는
감자 한 알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우리는 감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은 감자를 아무렇지 않게 부엌 한켠에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익힌 감자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두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균의 이름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즉 보툴리눔 독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소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소량으로도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식사에서 이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일반적인 조리 온도로 다시 가열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냄비에 끓인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성된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이 노년층에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젊은 몸이라면 소량의 독소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든이 넘은 몸은 그 저항력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은 심하게 앓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감자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감자는 사람과 닮았다고 땅 속에서 오래 버티고 단단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한번 껍질이 벗겨지고 열을 받으면 그 안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라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익힌 감자는 상온에 두지 마십시오. 먹고 남은 것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한 감자도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드실 때는 충분히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드실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자 하나를 남기지 않으려다 몸을 잃는 것은 어떤 계산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부엌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은 매일 몸을 돌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품위 있게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거창한 건강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익힌 감자를 어디에 두느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미 시작입니다. 작은 것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큰 것도 잃지 않습니다. 부엌 안의 지혜가 곧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하게 보이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 아주 단순한 진실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노년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잎채소는 한번 조리한 것을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 노년의 위장에 조용한 부담이 됩니다. 남은 밥은 상온에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으며 다시 데운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독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익힌 계란은 다시 가열하지 마십시오. 한번 변성된 단백질이 2번 열을 받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잘못 보관된 계란은 살모넬라의 위험을 함께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리한 감자는 절대로 상온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보툴리눔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열로도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의 몸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 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엌 앞에 서시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내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창밖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능하게 해준 것 중 하나가 바로 평생 동안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했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남은 음식을 아깝다 여기는 마음보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조금 더 앞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다 허망하게 무너진 사람도 보았고,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끝까지 품위를 지킨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압니다. 대단한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십시오. 삶이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이란 조용한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끝까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